정부는 광우병 위험물질 범위를 미국 수준으로 제한하고 광우병 발생 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외교 사안으로 명문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추가 협상에 대해 야권은 여론을 무마하려는 면피용이라며 재협상을 압박했습니다. FTA 비준을 논의하려던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중국 스촨성에 또 강력한 지진이 닥칠 거라는 예보가 나오자 수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노숙했고 사재기로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학교와 병원 등에 설치된 정수기에서 기준보다 최고 18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배관에 쌓인 이물질이 세균 덩어리로 밝혀졌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마초가 유흥가 주변에서 여전히 거래되고 일부 외국인과 유학생들은 반공개적으로 피우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타벅스 커피값이 선진국 평균 가격보다 1.6배 비싸고 수입 화장품과 맥주값, 골프장 그린피도 훨씬 비싼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청담동 현금 수송 차량 탈취범이 택시 트렁크에 숨어 경찰의 검문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공개 수배됐습니다. Talk, play, love.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두 나라가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추가 협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가트 규정에 따라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주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은 먼저 가트와 WTO 같은 국제통상법이 인정하고 있는 자국민의 건강 보호 권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권리를 인정을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첫 번째 파트고요. 정부는 이 내용을 근거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국내 기준과 다르게 적용됐던 SRM, 광우병 위험물질의 범위 역시 미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합의서에서 수입이 허용됐던 소의 등뼈와 가슴 등뼈, 허리 등뼈에서 뻗어나온 일부 뼈의 수입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미국이 이를 어겼을 경우 한미 합의서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에 관한 위반이 발견됐을 때 그 해당 롯들을 반송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24조는 그것이 2회 이상 반복이 될 때는 검역을 중단한다. 이번 협의 결과는 양국 통상장관의 서명이 담긴 서한을 서로 교환하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 협의가 양국의 장관급에서 이뤄진 만큼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충분한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부 발표에 대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대답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강명일 기자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쇠고기 개방 합의서에 손을 대지 않고 외교 문서를 교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재협상은 없다는 양측의 기존 입장을 반영해 우회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도 국제통상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보호권을 가진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정도 합의면 수입 중단을 할 권리를 가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수입 중단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우리 정부가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조차 분쟁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증의 책임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편하고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협의해서 안 되면 결국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광우병이 발생하고 수입이 중단됐을 때 미국이 순순히 승복할지는 여전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분쟁을 감수하고라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명일입니다. 다음은 쇠고기 부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30개월을 기준으로 나눠서 봐야 할 겁니다. 30개월 미만에서는 수입이 일부 더 제한이 되고요. 30개월 이상에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위험물질을 알기 어렵다는 현실도 문제라고 권혜진 기자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광우병 위험물질이라는 척추뼈의 일부분은 잘하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나머진 그대로입니다.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30개월 이상 소의 뼈와 고기는 여전히 그대로 들어옵니다. 30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광우병 위험물질인 소의 뇌, 척수 등도 국과 탕, 수육으로 밥상에 오릅니다. 수입한 SRM을 30개월 이상이건 이하이건 관계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음식의 수준에 맞는 형태의 SRM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광우병 위험물질을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세지의 원료, 햄버거의 원료로 다 들어가게 될 텐데 이런 부분 전혀 지금 선진해수욕 미국 학교급식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선진해수욕에 대해서 그대로 수입 위생 조건에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고 더 큰 문제는 미국산 곱창입니다. 광우병 위험물질이 집중된 소장 끝 2m만 잘라내면 30개월 이상 소의 곱창까지 들어옵니다. 미국 도축장에서 위험물질이라도 제대로 제거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현지 도축장에서 이거를 뭐 2m를 자르는지 뭐 적당히 자르는지 이거를 그렇게 따지면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미국 정부를. 그럼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부와 정부 사이에 신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쪽 시스템은 하나도 못 믿겠다. 그러면 교육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니까요. 30개월 이상의 광우병 위험물질이 검역 과정에서 적발되더라도 미국 업체는 잘못을 반복하지만 않으면 계속 소고기를 팔 수 있습니다. 설사 반복된 잘못으로 수입이 중단된 뒤에도 업체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미국 정부가 입증만 하면 수입은 재개됩니다. 업체의 잘못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스스로 조심하게 하는 검역의 상식은 여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이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계속 수출하고 계속 검역하는 거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정부 일각에선 제협상에 준하는 보완 조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위는 여전히 합법적으로 밥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추가 협의를 마침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 안에 확정 고시를 할 참입니다. 고시가 되면 곧 쇠고기가 들어올 겁니다. 이진희 기자가 향후 일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 협의 결과가 사실상 현 단계에서 가능한 마지막 보완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역 주권에 대한 논란도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정부 고시를 위한 일정을 다시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확정 고시할 예정인데 이번 협의 결과는 부칙으로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시는 농림부 고시입니다. 제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확정 고시와 함께 원산지 표시 강화를 포함한 축산산업 발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수입 위생 조건이 발효되면 검역 작업도 곧바로 시작돼 2, 3일 뒤면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나오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검역이 중단되면서 용인과 부산의 창고에 발이 묶인 5,300여 톤이 7개월여 만에 국내에 풀리는 겁니다. 새 수입 조건에 따라 허용된 LA 갈비와 사골, 꼬리 같은 부산물은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사나흘이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남아있는 만큼 당분간 미국산 쇠고기가 대량으로 수입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검역 주권과 안전성을 지키지 못한 조치이며 국민을 속이지 말고 전면 재협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책회의는 정부 서신에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즉각 수입을 중단해도 된다는 말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등 농민단체도 정부 조치는 국민 반발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한 것이며 모레 서울 여의도에서 15,000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면피용 협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는 법률을 통과시키자고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유재광 기자입니다. 야권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은 30개월 이상 모든 쇠고기의 수입 금지는 물론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도 위험물질은 모두 제거하는 내용으로 재협상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상태에서 미국의 쇠고기가 수입이 되면 이 고기가 과연 한국 시장에서 팔리겠는가? 대부분의 국민들 기피하고 안 먹으려고 할 겁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의 요청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한 자리에서 검역 주권 회복을 핵심으로 한 재협상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광우병 발생으로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 무역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민노당 등 야권은 국회 상임위에서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도록 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권오을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지 않은 데다 민주당 의원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를 지키지 못해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중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며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을 태세지만 한나라당은 추가 합의로 국민 불안이 해소된 만큼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유재광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 회담을 가졌습니다. 첫 여야 영수회담이었지만 둘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맞섰습니다. 박범수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반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찾은 손학규 대표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광주에서 예, 광주 조찬기도에 조찬기도 내가 또 늦게 받으면 찾아가려고 그랬더니. 그러나 이어진 2시간 동안의 회동에서 두 사람은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손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한미 FTA 비준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손 대표는 쇠고기 재협상이 없이는 FTA를 꺼낼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미국과의 추가 협의는 재협상에 준하는 것이라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것을 요구했고 손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잘못된 점을 사과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수했습니다. 쇠고기 논란이 가열되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마치 축산국장처럼 말한다고 꼬집었고 손 대표는 그게 키포인트라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민심 수습에 대해서도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반 서민이 갖고 있는 정서를 대통령께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국민정서법을 얘기하지만 지도층이 열정을 갖고 국민을 설득할 필요도 있다. 양측이 할 말을 다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경색 전국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중국 지진 속보 전해드립니다. 쓰촨성에 어제와 오늘 사이 또다시 강력한 여진 예보가 나와서 주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거리는 이미 노숙촌으로 변했고 사재기로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김경호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진도 8의 강력한 여진 예보에 공포에 질린 주민들 수만 명이 한꺼번에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불과 베개만 챙긴 주민들은 서둘러 광장으로 향합니다. 电视上说报的嘛，今天嘛29号到20号，有地震的嘛，连文化宫后头都在躲地震。 시내 광장은 금세 거대한 노숙 인파로 뒤덮였습니다. 지금은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불과 옷가지 등을 든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 광장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병원들도 입원 중인 환자들을 광장으로 내보냈고 광장엔 순식간에 야전병원이 차려졌습니다. 여진에 대한 공포로 청두 시내의 혼란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상점에 들어가려는 주민들과 이를 막는 종업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주민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상점들 앞에는 줄이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대피를 위한 텐트와 천막들은 대부분 동이나 2배 이상의 돈을 주고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听他们说已经是翻了2倍吧，这个小的帐篷2个人的。 지난 12일 지진 발생 이후 쓰촨성에선 지금까지 모두 5천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고 그중에 진도 4 이상의 여진만 해도 150여 차례나 발생해 주민들의 지진 공포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쓰촨성 청두시에서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진앙지 원촨은 간신히 마음을 놓나 싶더니 엎친 데 덮친 격 오늘부터 사흘간 호우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어서 이승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10만 명 가운데 6만 명이 희생된 진앙지 원촨입니다. 지진 발생 9일째, 대지양의 참상이 시내 곳곳에 남아있지만 구호 작업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생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상점들이 문을 열어 식료품을 팔기 시작했고 은행에도 돈을 찾으러 오는 손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도시를 떠나려는 사람들로 버스 정류장 앞은 늘 북새통이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我们两个辛辛苦苦吃的啥子都没得了，房子也没得了，家产没得了，一样都没得了。 산사태로 강줄기가 막혀 형성된 자연 호수들은 계속 수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쓰촨성 일대 지진 피해 지역엔 낙뢰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마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 산사태 우려와 함께 밀려드는 토사로 자연 호수와 댐들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我们这一次的飞行任务就是查看这几座水电大坝的这个安全情况。 전염병 확산 우려도 커지면서 원자바오 총리는 전염병 예방 수칙 전단 500만 장을 긴급 배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3만 4천여 명, 이재민은 485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쓰촨에서 MBC 뉴스 이승영입니다. 이번 대지진은 사람뿐 아니라 수많은 문화유산들도 앗아갔습니다. 초토화된 유적지들을 박상우 특파원이 돌아봤습니다. 삼국시대 촉한의 수도였던 청두 시내 무후사. 제갈량의 사당과 유비의 릉이 있는 청두의 대표적 유적지인 무후사 경내 곳곳에 위험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武后祠也受到了一个地震的影响了吗？哎，是的了。你像那边那个锦里那边，都完全都挖的熟了。 진앙지에서 비교적 먼 이곳은 그나마 피해가 덜한 편입니다. 3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진앙지 부근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적지 두장엔입니다. 2200년 전 건설된 수리시설은 다행히 치명적 손상은 입지 않았지만 이왕묘, 성왕묘, 복룡관 등 많은 유적지들은 초토화됐습니다. 매표소에서 기념품 가게 그리고 누각에 이르기까지 이곳 두장엔에선 성안 건물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피해를 걱정하기엔 산 사람에게 닥친 참사가 너무 끔찍했습니다. 文化遗产重建起来很快，手没有的，脑袋扁扁的，耳朵掉的，指纹掉的多得很，还有无头尸。 문화재가 통째로 붕괴돼 수십 명이 순식간에 매몰된 현장도 있습니다. 청나라 때 세워진 이 사찰은 예불 중이던 승려 20여 명을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我们寺院头设2个师傅，哪个师傅啊？设3个居士，阿弥陀佛。 춘추 전국시대와 삼국시대 등 중국에서도 드물게 고대와 중세 역사가 잘 보존된 쓰촨성의 유적지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쓰촨성 청두에서 MBC 뉴스 박상우입니다. 지난 12일 지진 발생 당시 쓰촨성 베이촨시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지진 발생 20초 뒤 그 처참하고 공포스러운 현장을 최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자욱한 먼지 속에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이리저리 뛰어나갑니다. 땅이 심하게 흔들리고 겁에 질린 사람들이 울다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습니다. 이어 두 번째 지진이 닥칩니다. 무너지는 건물에서 나오는 먼지로 모든 사람의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극장에서 연극 공연 중이던 아이들은 벽에 깔려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경찰들이 부상당한 사람들을 극장 밖으로 피신시킵니다. 건물에서 나오던 어린이 2명은 무너진 건물에 다리가 깔렸고 다른 어린이는 건물에 갈라진 틈에 발이 끼었습니다. 붕괴된 건물에서 운 좋게 목숨을 건진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는 아이를 찾으며 울부짖습니다. 수천 명의 희생자가 속출한 가운데 대지진은 베이촨을 죽음의 도시로 만들고 지나갔습니다. MBC 뉴스 최혁재입니다. 병원과 학교, 음식점 등 요즘 정수기가 없는 곳이 없지요. 깨끗한 물인 줄로 안심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세균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정수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점검한 지 3주일 된 서울 시내 초등학교 정수기입니다. 내시경 카메라를 정수기 안으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정수된 물이 지나는 가느다란 실리콘관입니다.
누런 이물질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물질 덩어리가 마치 눈송이가 날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청소가 저렇게 전혀 안 돼 있다면 우리가 과연 렌탈을 해가면서 돈을 과다하게 지불하면서 먹을 이유가 없고 차라리 수돗물이 더 깨끗하다는 이번엔 가정집 정수기입니다. 배관 옆에 이물질이 계속 쌓여 덩어리째로 눌러붙었습니다. 물을 받아 보았더니 하얀 이물질 덩어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머, 이거 저것 좀 봐. 한 중국 요리집 정수기의 물탱크 위를 휴지로 닦아내 봤습니다. 배관 속은 보기에 불편할 정도로 누렇게 이물질이 쌓여 있습니다. 이 정수기 안에서는 바퀴벌레 분비물이 발견됐습니다. 여기가 따뜻하니까 거기에 있었나요? 필터만 교환해주고 그랬지 내부 청소 한번 해준 적이 없어요. 정수된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정수기 안이 더럽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정수기 안에는 쥐까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개미도 있고 바퀴벌레라든지 거미, 심지어는 이제 쥐가 그 안에 들어가지고 컴프레셔 주위가 따뜻하니까. 이틀이 지난 뒤 보건환경연구원에 정수기 물에 대한 세균 검사를 맡겨보았습니다. 물 1ml에 일반 세균이 100마리를 넘으면 마시는 물로 부적합한데 8개 정수기 가운데 5개에서 세균이 나왔습니다. 영어관에서는 1ml에 일반 세균 700마리가 나왔고 초등학교는 2,400마리, 중국 요리집은 6,700마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의 한 종합병원 냉온수기에서는 무려 18,000마리로 기준보다 180배나 많은 일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유아라든가 또 그다음에 아주 좀 신체가 약한 그런 노약자들이 좀 마셨을 때는 그런 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세균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정수기 내부에 실리콘 관에 들러붙어 있는 끈적한 물질. 검사 결과 일반 세균 덩어리였습니다. 이 부분이 정수기 물 오염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정수기 업체들은 내부 배관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는 생길 수 있죠. 집에서 맨날 닦는 해수대도 생기잖아요. 이런데도 정수기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배관 오염 문제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문제를 제기하는 고객 위주로 정수기 내부를 청소해 줬을 뿐입니다. 정기적으로 하지 않죠. 그 약품들을 가지고 그 시간을 들여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약품입니까? 업체들은 정수기 안에 있는 이물질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반박하고 고객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정수기 내부 배관 청소를 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허무호입니다. 대마초가 몰래 재배되는 현장 어제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대마초 흡연 실태 보겠습니다. 대마초가 합법화된 외국과 관련된 사람을 중심으로 죄의식 없이 우리 사회에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요일 밤 서울의 한 유흥가. 여러 종류의 음악 클럽이 몰려있는 이곳에선 영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외국인과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클럽 앞. 클럽 안에서 만난 남자 3명이 건물 귀퉁이로 가더니 조그만 봉지를 주고받습니다. 바로 대마초입니다. 5만 원. 그냥 일회용이라고 그러는데 나 사실은 되게 비싼 거거든. 우리가 여기서 손쉽게 못 구하니까 그냥 어떻게 아쉬운데. 평소 안면이 있는 듯한 세 사람은 차로 이동하더니 대마초를 피우기 위한 도구를 만듭니다. 이게 코리안 스타일이야. 아, 빨죽이야? 이제 한국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완전 곰방대네. 일회용 곰방대. 그렇지. 한적한 뒷골목에 세워진 차는 곧 대마초 연기로 자욱해집니다. 이게 캐나다에서 하던 거랑은 틀려. 너무 잘 빨린다. 클럽 안은 춤추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대마초를 피운 뒤 몇 시간을 이곳에서 보낸 이들은 밖으로 나와 또다시 어디론가 갑니다. 이번에는 골목길 한켠에서 버젓이 대마초를 피웁니다.
뭐 한 방에 도니까 이거는. 두 방이에요. 끊어봐야지 맞대는 데가 없어서. 그게 문제지. 근데 나는 이거 하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목소리 톤이 높아져. 단속은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입니다. 주로 외국에서 대마초를 배워온 유학생들은 이런 클럽에서 만나 한국에서도 계속 대마초 흡연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흥가 주변에서 거래되는 대마초는 국내산도 있겠지만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들여옵니다. 대마초가 합법화된 일부 주에서 처음 접한 뒤 한국에 들어와서까지 그 유혹을 끊지 못하고 아름아름으로 어울리는 겁니다. 지난해 외국에서 대마초를 몰래 들여오다 관세청에 적발된 사람은 70명. 이 가운데 외국인 학원 강사가 21명이었고 유학 경험이 있는 대학생과 회사원도 21명으로 외국에서 산 적이 있는 사람이 전체 적발된 수의 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외국 유학생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객들이 소규모로 국내로 반입하여 유통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반입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국제 우편이라는 그런 편리성을 이용해서 은닉을 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는 특성화물 우리죠. 흔히 민간 업체에서 많이 쓰고 있는 미군 전용 우편물이나 화물을 통해 대마초가 반입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미군한테 많이 나와. 미군은 그 소포가 들어가는 게 루트가 얘기 듣기로는 그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를 안 한대. 한때 일부 계층의 타락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대마초. 하지만 어느샌가 대마초 흡입을 문화와 취향의 차이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우리 주변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니까 뭐 나쁜 짓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남들이 보면 큰일 날 짓이거든. 한국 사람들이 보면 큰일 나죠. 근데 이게 이러고 노는 게 뭐라. MBC 뉴스 유충원입니다. 똑같은 스타벅스 커피가 미국보다 60%나 비쌉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표적인 외제 물건과 서비스 값을 나라별로 비교했습니다. 보도에 양용경 기자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매장입니다. 손님이 끊임없지만 커피값이 만만치 않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비싸니까요. 사실 맛의 차이는 그렇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스타벅스랑 다른데 차이는 많이 못 느끼거든요. 각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해 스타벅스 커피값을 비교해보니 우리나라에서 1,000원에 판다고 했을 때 일본은 570원, 영국은 68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선진 7개국 평균 가격보다도 우리나라가 56%나 비쌌습니다. 수입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브랜드의 립스틱과 크림을 놓고 봤더니 우리나라가 1,000원에 팔 때 일본 670원, 미국 620원 등으로 선진 7개국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55%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크림 한 개 사고 뭐 스킨 하나 사는 거에 비해서 소득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 물가 수준에 비해 가장 비싼 건 골프장 그린피로 선진 7개국 평균보다 128%나 높았습니다. 또 수입 맥주와 수입 과자도 우리나라의 실질 가격이 가장 비쌌습니다.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우리 국내 공산품 가격도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고 또 이런 가격 상승은 가게의 구매력 약화로 나타나서 소비자원은 수입 제품 값이 비싼 이유에 대해 골프장 그린피와 맥주는 세금이, 커피는 매장의 높은 임대료가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르는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떨어질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소득은 적은데 가격이 비싸면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현금 수송차 탈취범이 기기묘묘한 수법으로 경찰 검문을 따돌리고 달아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BMW 차를 사서 움직이더니 오늘 새벽 택시 트렁크에 숨어서 부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실수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김해부산 요금소. 현금 수송 차량 탈취범이 택시를 타고 도주하고 있다는 지령을 받은 경찰이 문제의 택시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색도 하지 않고 그냥 보냈습니다. 옆에 탄 사람 어디 갔느냐 이래 물어보니 뒤쪽에서 바로 옆에서 내렸습니다 하면서 헛짓을 막 했어요. 그러나 탈취범 허 씨는 택시 트렁크에 숨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거짓말에 경찰이 속은 겁니다. 경찰이 엉뚱한 장소에서 헤매는 사이 용의자는 7km가량 더 가 물곰 IC 부근에서 내린 뒤 도주했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허 씨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 사기를 치고 이제 돈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고 급히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수배가 걸려 있다. 수배가 걸려 있으니까 요 톨게이트 나가면은 아무래도 경찰관이 검문할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뒤에 트렁크에 좀 타자. 용역회사 직원인 허 씨는 지난 17일 오전 현금 수송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청담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동료 직원들이 인출기에 돈을 채우러 간 사이 2억 6천만 원이 실린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씨는 범행 후 7천만 원을 주고 중고 BMW 승용차를 구입했지만 어젯밤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 서울 정릉 부근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키 175cm의 용의자 허 씨를 공개 수배하는 한편 고속도로 요금소 검문 검색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허술한 수사력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영국 하원이 동물 난자에 인간의 DNA를 넣어서 줄기세포를 만드는 연구를 허용했습니다. 연구와 치료 목적에 국한하는 것이지만 반발과 논란이 거셉니다. 런던에서 정영국 특파원입니다. 영국 하원이 동물의 난소를 이용해 인간 배아를 만드는 인간-동물 교잡 배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전 물질을 제거한 암소나 암토끼 등의 난자에 인간의 DNA를 주입시켜 배아를 만들고 여기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99.9% 인간, 0.1% 동물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뇌졸중 등의 치료법 개발에 쓰이게 됩니다. But give us some function back. And our only hope lies in stem cells. That is it for us. 이종 배아는 연구 목적으로만 만들 수 있으며 핀머리 정도의 크기가 되는 14일 이전에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고던 브라운 영국 총리는 불치병 치료를 위해 필요한 연구라며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해 왔습니다. We cannot afford to lose the advances that have been made over the last 18 years. 종교계와 보수단체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만이 허용하고 있는 이 연구에 영국까지 끼어들면서 생명과학 윤리 논쟁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정영구입니다. 박지성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가 격돌하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모레 새벽 모스크바에서 열립니다. 암표가 700만 원, 숙박료는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양찬승 특파원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웨인 루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동료들과 함께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상대팀 첼시 역시 비슷한 시각에 입국했습니다. 34만 원 하는 입장권은 일찌감치 매진됐고 지금은 20배가 넘는 720만 원짜리 암표가 나돌고 있습니다. Вот начинают приезжать англичане. Я думаю, что, в принципе, спрос должен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нова подняться. Возможно, цены снова подрастут. 경기장 주변 호텔에는 빈 방이 없습니다. 경기 전날과 당일 숙박료는 하룻밤에 최고 200만 원이 넘습니다. Мы, конечно же, планировали то, что на этот период будет спрос достаточно высокий. И, в принципе, весь рынок был уже изначально настроен на то, чтобы поднимать цены. 결승전 입장객은 7만 명. TV 시청자는 10억 명으로 추산됩니다. 결승전 중계에 들어가는 30초짜리 광고 가격은 약 4억 원, 1초에 1,300만 원 꼴입니다. 첼시 후원사인 삼성전자는 선수들 운동복에 노출되는 브랜드 광고 효과가 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승전을 유치한 러시아는 관광 수입을 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결승전을 보기 위해 영국 팬 4만 명을 포함해 외국인 7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는 이달 말까지를 챔피언스 리그 축제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MBC 뉴스 양찬승입니다. 국보 1호 숭례문을 화재로 잃은 지 오늘로 꼭 100일째입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또 언제쯤 어떻게 복원되는 건지 오늘 발표된 문화재청의 복원 계획을 김현경 기자가 전합니다. 한 사람의 방화로 숭례문 현판과 함께 무너져 내린 것은 국보 1호가 상징하는 국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일, 방화의 잔재들은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검게 탄 부끄러운 흔적은 지워지지 않은 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그 현장에서 숭례문 복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약 2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일제가 훼손했던 1900년 이전의 모습으로 숭례문을 복원하겠다는 게 그 요지입니다. 원형 복원만이 상처 치유와 함께 대참화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907년 일제가 철거했던 좌우측 성곽이 다시 세워집니다. 오른쪽 성곽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문도 생깁니다. 적극적으로 성을 연결해 가지고 옛날 그 성벽의 문이다 하는 걸 보여줄 그런 계획이에요. 보건공사는 조사 발굴 작업이 끝나는 2009년에 착수해 3년 뒤인 2012년 옛 모습 그대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렇게 수습된 부재들을 최대한 사용해 역사적 건축물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훼손된 숭례문의 복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복원입니다. MBC 뉴스 김연경입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오늘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또 김노식 당선자에 대해서도 친박연대에 15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서청원 대표에게도 다시 소환을 통보하고 서 대표가 출석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이익을 봐야 정상인데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특수 건설 장비를 제작해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 올 들어 수출은 꽤 늘었지만 1분기에만 환율 때문에 35억 원의 평가 손실이 나면서 순이익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막으려고 작년에 은행에 파생 상품에 들었는데 환율이 예상외로 크게 뛰면서 오히려 손실을 키운 꼴이 됐습니다. 저희가 은행한테 이용당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굉장히 좀 분하고 그런.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이 100원 넘게 급등하면서 이 같은 파생 상품 손해로 중소기업들은 1분기에만 무려 1조 9천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환율이 계속 1,050원에서 1,100원 사이로 또 오히려 더 원약세가 더 강화가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손실폭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환율이 좀 떨어져야 하는데 높은 환율을 유지하려는 정부 정책에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방조 내지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측면이 있다. 오히려 좀 경제라는 게 좀 예측 가능해야 기업들이 거기에 대응을 하는데.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촉진해서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경상수지를 흑자로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경상수지 개선 효과도 별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중국 대지진으로 가려졌던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가 그 사이 들어 희생자가 13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미얀마 군사정부도 한 발 물러서 아세안 주변국들의 지원은 받기로 했습니다. 오정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 노인이 구호품을 실은 차에 다가와 절박하게 손을 내밉니다. 순식간에 모여든 사람들은 달리는 차를 따라가며 구호품을 줍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개인의 자선활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길에 뿌릴 수밖에 없다고 민주화 단체들은 설명합니다. 그것도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미얀마 당국은 지금까지 사이클론으로 인한 사망 실종자가 13만 3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호단체들은 20만 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이재민도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재민들이 대규모로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얀마 군사정부는 오는 일요일 양곤에서 유엔 아세안과 긴급 구호회의를 연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아세안 각국의 의료진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International assistance to Myanmar given through ASEAN should not be politicized. On that basis, Myanmar will accept international assistance.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내일 태국을 거쳐 미얀마에 들어가 피해 지역을 시찰한 뒤 일요일 국제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미국 등 서방 국가에게는 여전히 문을 걸어잠고 국제사회의 구호는 아직도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MBC 뉴스 오정원입니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항소심과 같이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1조 원을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약속은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작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국가기관을 동원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에 나섰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진수희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중국 장쑤성 우시 공장이 정전으로 가동을 멈췄다고 하이닉스가 오늘 공시했습니다. 정전은 어제 오전 D램 생산 라인에서 발생했으며 매출 손실액이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하이닉스는 추정했습니다. 우시 공장은 하이닉스 D램 생산 능력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와 한국정보통신대학교가 통합에 합의해서 다음 주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장관, 양교 총장이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새학기부터 새로운 카이스트 체제가 출범하게 되며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통합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청의 새 보금자리가 될 신청사 공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조유정 기자입니다. 서울광장의 인파가 신청사로 들어오는 모습을 거대한 물결로 형상화했습니다. 건물의 상층부는 전통적인 한옥 처마 지붕의 음영과 곡선미를 살렸고 일제시대에 지어진 시청 본관동과의 조화를 고려해 수평적인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지상 13층, 지하 5층 규모로 다목적 홀과 환경광장, 하늘광장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대폭 확충된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1926년 경성부청으로 건립돼 80여 년 동안 수도 서울을 지켜봤던 본관 건물은 본래의 외관을 유지한 채 시민도서관과 홍보관 등 시민센터로 탈바꿈합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도 서울시 신청사는 공공건물의 신기호를 여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첨단 디지털 기술과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난방 시스템 등 친환경 IT 건물로서의 면모도 갖춥니다. 오는 2011년에 완공될 신청사는 현재 시청 사무 공간의 70%를 흡수하게 되는데 서소문 별관 2개 동도 시청사로 계속 활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내일 오전엔 서울 경기와 영서지방으로 잠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천둥, 번개가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오후 늦게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선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내몽골과 북만주 지역으론 강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황사는 내일 대부분 북한 지방을 지나겠지만 그중 일부가 바람을 타고 중부지방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각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절기상 소만인 내일은 일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에 오전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부산 15도.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방 구름이 끼겠고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쯤 전국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